지난 시간에는 정복자 캉이 스파이더맨 로봇을 만들어 어벤져스를 농락하는 이야기와 사랑에 빠진 라보나 랜슬레이어를 얻기 위해 그녀의 왕국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정복자 캉이 라보나 랜슬레이어의 사랑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과 그 과정에서 얽히게 되는 그랜드마스터와 어벤져스 이야기를 자세히 파헤칠 예정입니다. 특히 라보나 랜슬레이어는 드라마 로키에서 TVA의 재판장으로 등장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과연 원작에서 그려지는 라보나 랜슬레이어는 어떤 인물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복자 캉은 라보나 랜슬레이어가 청혼을 거부하자 40세기 우주에서 유일하게 정복되지 않았던 카렐리우스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카렐리우스 왕국은 도시의 방어막을 최대한으로 가동하고 힘겹게 정복자 캉의 군대를 막아내는데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벤져스는 카렐리우스 왕국과 동맹을 맺고 정복자 캉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죠. 한편 정복자 캉은 군대가 방어막을 뚫지 못하자 자신의 군대가 보유한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델타레이 에미터를 내오라고 지시하는데요. 델타레이 에미터는 정복자 캉이 카렐리우스 왕국과 싸울 때 딱 한 번 사용되었던 무기로 고강도 고체 델타 광선이 발사되면 해당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공할 무기였죠. 결국 힘겹게 버티고 있던 카렐리우스 왕국의 방어막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정복자 캉의 군대는 그대로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절망스럽게 변하자 카렐리우스 왕국의 지휘관들은 왕국을 보전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항복을 제안하는데요. 카렐리우스 왕국의 공주 라보나 랜슬레이어는 절대로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게다가 어벤져스까지 나서자 지휘관들은 다시 각오를 다지며 정복자 캉의 군대와 싸울 것을 다짐하는데요. 바로 그때 정복자 캉의 군대가 들이닥치면서 어벤져스와 정복자 캉의 군대는 치열한 전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벤져스가 상대하기엔 정복자 캉의 군대는 너무 많았고 그렇게 힘겹게 전투를 이어가던 어벤져스는 결국 전투에서 패하면서 또다시 정복자 캉의 포로가 되죠. 그렇게 카렐리우스 왕국을 정복한 정복자 캉은 매우 흡족해하며 라보나 랜슬레이어와의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말하는데요. 정복자 캉의 정의 근위대 지휘관인 볼테그가 그동안의 관행대로 정복한 왕국의 군주를 죽여 혹시 있을 반란과 폭동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라보나 랜슬레이어와 카렐리우스 왕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복자 캉은 제국의 규칙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라며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강행시켰고 이것을 본 볼테그는 여자 하나 때문에 규칙을 무너뜨리는 정복자 캉에게 실망하며 몰래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볼테그가 보낸 암살자가 정복자 캉을 공격하면서 반란이 일어나자 캡틴 아메리카는 정복자 캉이 라보나 랜슬레이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카렐리우스 왕국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그와 힘을 합치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결성된 정복자 캉과 어벤져스 동맹군은 반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결국 반란군이 패하면서 평화가 찾아오자 정복자 캉은 어벤져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바로 그때 볼테그가 나타나 정복자 캉에게 총을 쏘자 라보나 랜슬레이어는 대신 총에 맞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정복자 캉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대로 라보나 랜슬레이어의 사랑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안긴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정복자 캉은 한동안 라보나 랜슬레이어를 끌어안고 슬퍼하다가 그녀의 육체를 시간 정지시켜 놓고 다시 부활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과거 정복자 캉은 83%가 물로 덮여있는 코스모스 행성에서 크기를 자유롭게 변환시키는 기술을 발견하고 그 행성을 지배하여 행성의 주민들인 코스모시안에게 안드로이드를 제작하라고 시켰는데요. 이때 정복자 캉은 완성된 안드로이드에게 외부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해 빠르게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코스모스 행성의 기술을 탑재하고 안드로이드를 그로잉맨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그로잉맨들을 나중에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간대에 숨겨놓았는데요. 얼마 후 지구 616 현재의 지구에서 그로잉맨들이 과학자들에게 발굴됩니다.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동안 묻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체온을 가지고 있는 그로잉맨을 신기해하며 조사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그로잉맨이 깨어나면서 과학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황한 경찰들은 그로잉맨을 공격했고 그 공격을 자양분 삼아 더욱 거대해진 그로잉맨은 마을과 숲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한편 정복자 캉은 지구 616에서 그로잉맨이 깨어났다는 것을 감지하고 급히 그로잉맨을 회수하는데요. 정복자 캉을 발견한 경찰들은 그가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라고 착각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복자 캉은 할 수 없이 그로잉맨을 다시 꺼내서 경찰들을 상대하게 했고, 경찰들의 부탁으로 현장에 도착한 토르는 그로잉맨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그로잉맨은 토르의 강력한 공격을 받을수록 더욱 거대해져만 갔고, 그렇게 토르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정복자 캉은 토르를 간단하게 제압하고 그로잉맨을 작은 인형 크기로 축소시킨 뒤 바위로 위장해뒀던 타임머신에 오르는데요. 바로 그때 토르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 타임머신을 공격하면서 타임머신은 묘인으리의 신비한 힘에 둘러싸여 잠시 시간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되었고, 그 결과 정복자 캉은 2명으로 분리되죠. 먼저 프라임 캉이라고 불리는 오리지널 정복자 캉은 라보나 렌슬레이어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간을 초월한 영역인 림보로 시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림보의 기술을 이용해 라보나 렌슬레이어가 보이테그에게 살해되기 전으로 돌아간 정복자 캉은 그녀를 무사히 구해내는데요. 그 결과 정복자 캉이 살해되는 지구 8657이라는 대체 우주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구출된 라보나 렌슬레이어는 정복자 캉과 결혼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프라임 캉에서 분열된 정복자 캉은 40세기 지구로 돌아와 라보나 렌슬레이어를 살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를 써보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그녀를 살릴 수 없었죠. 그렇게 정복자 캉이 좌절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랜드마스터가 나타나 자신의 챔피언들과 정복자 캉이 선택한 챔피언들이 전투를 벌여 게임에서 승리하면 라보나 렌슬레이어를 살려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참고로 그랜드마스터는 빅뱅 이후 거의 최초로 탄생한 지성체인 엘더스 오브 유니버스 종족인데요. 엘더스 오브 유니버스 종족은 불멸의 삶을 살아오면서 스스로 우주적인 힘을 깨우쳤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유물과 생명체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콜렉터부터 우주 전역을 여행하면서 식물과 생물을 채집하고 키우는 가드너, 우주 전역에 있는 강자들과 싸우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챔피언,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며 우주를 여행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러너, 우주에 있는 모든 게임에 통달했으며 자신만의 토너먼트를 만들어 게임과 도박을 즐기는 그랜드마스터 등 엘더스 오브 유니버스 종족은 각각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며 취미에 목숨을 건 종족이라 할 수 있죠. 특히 그랜드마스터와 콜렉터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이들도 역시 원작의 설정과 마찬가지로 독특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원작의 그랜드마스터는 1969년에 출간된 어벤져스 69권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지금 정복자 캉이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그랜드마스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랜드마스터는 이 게임에서 이기면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게임에서 패배하면 지구를 파괴할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라보나 렌슬레이어를 간절히 살리고 싶었던 정복자 캉은 할 수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정복자 캉에게 챔피언들을 모으는데 1년의 시간이 주어졌고, 오랜 시간 고민하던 정복자 캉은 결국 20세기 지구에 있는 어벤져스를 선택하고 그들을 납치하기 마음먹죠. 먼저 와칸다에 있는 블랙팬서를 납치하고 그로잉맨을 20세기 지구로 보내 어벤져스를 납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20세기 지구에 도착한 그로잉맨은 그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를 납치하고 뒤따라온 어벤져스와 함께 40세기 지구에 도착하는데요. 대전에 앉아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정복자 캉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벤져스는 어쩔 수 없이 그와 협력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결성된 정복자 캉의 챔피언들은 이때부터 그랜드마스터가 창조한 스쿼드론 시니스터와 게임을 시작하는데요. 이 당시 그랜드마스터가 창조한 스쿼드론 시니스터는 DC 코믹스 캐릭터를 패러디한 팀으로 슈퍼맨을 패러디한 하이페리온과 배트맨을 패러디한 블랙호크, 그린 랜턴을 패러디한 닥터 스펙트럼, 플래시를 패러디한 위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이후 슈퍼맨을 패러디한 하이페리온과 배트맨을 패러디한 나이트호크, 원더우먼을 패러디한 파워 프린세스, 플래시를 패러디한 블러, 그린 랜턴을 패러디한 닥터 스펙트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쿼드런 슈프림이 등장하면서 점차 등장이 뜸해지다가 사라져버린 비운의 팀으로 유명하죠. 그랜드마스터는 자신이 창조한 스쿼드론 시니스터가
20세기 지구에 있는 3개의 명소들을 훔치면 어벤져스가 그것을 막는 것으로 게임 규칙을 정하고 정복자 칸과 40세기 지구에서 시합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캡틴 아메리카는 뉴욕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훔치려는 블랙호크와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결과 무사히 자유의 여신상을 지켜냈고, 아이언맨도 인도에서 타지마할을 훔치려는 닥터 스펙트럼과 치열한 사투 끝에 무사히 타지마할을 지켜내죠. 그리고 토르는 이집트에서 스핑크스를 훔치려는 하이페리온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하이페리온은 슈퍼맨의 힘을 가진 캐릭터답게 시종일관 토르를 농락합니다. 하지만 토르가 묘인리를 이용해 하이페리온의 크기를 줄이고 유리 구체에 가두면서 그도 역시 스핑크스를 지키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리앗은 영국 런던에서 빅벤을 훔치려는 위저와 싸우기 전에 우연히 만난 블랙나이트에게 전투를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하는데요. 블랙나이트가 위기에 빠진 골리앗을 도와주다가 결국 게임에 개입하게 됐고, 그로 인해 게임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죠. 그러자 분노한 골리앗은 블랙나이트가 들고 있는 에보니 블레이드를 낚아채는데요. 바로 그때 그랜드마스터가 모든 챔피언들을 불러들이면서 골리앗과 에보니 블레이드도 40세기 지구로 소환되죠. 그렇게 챔피언들을 불러들인 그랜드마스터는 이 게임을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게임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2라운드는 비전과 옐로우 재킷, 블랙팬서가 1941년 프랑스에서 캡틴 아메리카와 네이머, 일대 휴먼 토치를 물리치는 것이었고, 이들은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욱더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골리앗을 도와주었다가 에보니 블레이드까지 뺏겨버린 블랙나이트는 에보니 블레이드를 찾기 위해 진실의 화로를 이용해 첫 번째 블랙나이트인 퍼시경을 소환해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퍼시경은 지금 어벤져스가 처한 상황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블랙나이트는 어벤져스를 구하고 에보니 블레이드를 되찾기 위해 정신집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에보니 블레이드를 통해 40세기 지구에 도착한 블랙나이트는 정복자 칸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캡틴 아메리카와 골리앗, 토르, 아이언맨을 발견하고 그들을 무사히 구해내죠. 그리고 와스프까지 구해낸 블랙나이트는 어벤져스와 함께 정복자 칸에게 쳐들어가는데요. 그 무렵 1941년 프랑스에선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결국 이 전투에서 비전과 옐로우 재킷, 블랙팬서가 승리를 거두면서 그랜드 마스터에게 이긴 정복자 캉은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랜드 마스터는 정복자 캉에게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데요. 바로 그때 쳐들어온 어벤져스가 공격하면서 잠시 이성을 잃어버린 정복자 캉은 어벤져스에게 죽음의 힘을 사용하죠. 하지만 애초에 게임에 포함되지 않았던 블랙라이트가 방심한 정복자 캉을 공격하면서 정복자 캉은 무참하게 패배하고, 모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랜드마스터가 어벤져스와 블랙라이트를 20세기 지구로 되돌려 보내면서 그들의 거래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어벤져스는 블랙라이트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그를 명예 어벤져스 멤버로 받아들였고, 힘을 잘못 사용해서 라보나 랜슬레이어를 살려내지 못한 정복자 캉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삶을 사는데요. 사악하게도 그랜드마스터는 라보나 랜슬레이어를 부활시키고 그녀에게 정복자 캉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복자 캉의 선택을 본 라보나 랜슬레이어는 자신의 사랑을 배신한 정복자 캉을 평생 동안 증오하며 이때부터 그를 죽이기 위한 악독한 여전사로 거듭나죠. 참고로 라보나 랜슬레이어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는 가짜를 놔두었기 때문에 정복자 캉은 자신을 암살하러 온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이 사실을 꿈에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렇듯 원작의 정복자 캉은 라보나 랜슬레이어를 얻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고, 그 결과 그녀의 사랑을 얻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녀의 적이 되어버렸죠. 그 반면 드라마 로키에서는 라보나 랜슬레이어가 TVA의 재판정으로 그려졌지만 이후 정복자 캉이 죽으면서 수많은 평행세계가 생겨났기 때문에 원작처럼 다양한 라보나 랜슬레이어와 정복자 캉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이런 원작의 설정을 활용한다면 그들의 사랑 이야기와 그랜드마스터와 정복자 캉의 대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등장했던 타노스와 고르처럼 정복자 캉을 단지 일회용 빌런으로만 사용한다면 이런 설정은 원작으로만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무튼 영화에서도 다양한 정복자 캉의 모습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